이번 이야기는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의사분들이 등장을 하실 거고, 정신과 의사분들의 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두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수면제를 받고 있어갖고 불면증 때문에 이제 한 의사랑 한 6년을 만났거든요. 오, 꽤 오래 만나셨네요. 네, 그래갖고 이게 6년을 보니까 의사 환자 관계도 친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럼요. 네, 그래갖고 인터뷰를 면목으로 이제 술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제 좀 무서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몇 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랄까, 이번 이야기는 사실 귀신보다 조금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오, 묵직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들으신 얘기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람을 6년을 보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의사이긴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어떤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 주인가 한번 정신과 의사 얘기가 나오길래 인터뷰나 따볼까 해가지고 약 받으러 간 김에 이제 물어보니까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갖고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내용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계신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분들이 상담을 되게 많이 오신대요. 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예. 그래갖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겠다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서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정신과 상담을 하러 오실 것 같아요? 제일 뭔가 잔인한 걸 좀 많이 보는 응급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응급의료 학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애기들 다루는 병원? 네, 소아과에서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에 관련된 상담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전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의사 상담 일정이 잡혀서 왔더니 뭐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래요. 그래갖고 얘기를 나눴대요. 뭐가 문제가 있냐, 뭐가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냐니까. 어차피 동료 관계니까. 근데 대부분 소아과에서 오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막 연차가 차지 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오는 고민 상담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과에서 인종을 다루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너무 안 좋대요. 대부분 의사들은 인종을 다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 이분은 연차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임종을 겪었다고 오기에도 충분히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오신 거래요. 네. 얘기를 나눠보자니 한 2년 정도 이제 병 때문에 입원하고 있던 애가 하나 있었대요. 아이는 정확하게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린 애였대요. 근데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결국은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중환자실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서로 넘기게 되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예외래요. 네. 그 부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소아과 의사들은 항상 와야 된대요. 아무래도 담당을 하는 그게 있으니까 따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환자실, 소아과 이렇게 병동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끝이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보내줄 때가 됐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도나 아니면은 병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어느 날 이제 회진을 갔는데 부모 표정이, 진짜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이제 곧 오늘 내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 표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완전 안 좋아야지 정상이죠. 근데 너무 좋더래요,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오, 생각하기에 얘는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뭐 입양인지 아닌지
확신은 안 들지만 이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정말 본인 친자식인데 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부모 표정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더래요. 어쨌든 회진을 하고 나서 부모를 만나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표정을 본데 이상하게 너무 평범하다 싶을 정도였대요. 태연하다 막 이런 느낌. 네, 거기서부터 좀 찝찝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증상을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랑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을 많이 하게 된대요. 어쩔 수 없이. 네네. 애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애가 그러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의사가 놀라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있어야지 부모가 행복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애가 아니라고. 내가 잠결에 들었다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 그랬다고. 오, 이거. 의사가 순간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막 뭐라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아니 잘못 들은 걸 거라고, 아마 그냥 꿈에서 악몽 꾼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부모님도 너 정말 걱정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서 이제 회진을 끝내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며칠이 지나고 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아, 예.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연명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어차피 이제 죽을 운명이지만 계속 이게 연명을 하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소아과에서 연명치료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무조건 동의를 한대요. 네. 근데 연명치료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부모가 우리는 연명치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은 채로 애가 그렇게 가게 됐대요. 결국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지나가다 들어서 물어보니까 애 딱 죽고 사망 선고 딱 하고 나와갖고 이제 부모님 들어갔는데 복도에서 이제 들리잖아요. 네. 간호사들이 듣는데 부모가 얼마 나온다 그랬지? 아, 우리 그만큼 나와. 그러면 이제 먹고 살만 하겠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래요. 애 시신을 앞에 두고. 보험이구나. 네. 그게 너무 충격이 먹어갖고 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상담을 온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소아과에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다분히 있는 경우래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쨌든 최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게 공리주의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어떻게든 간에 상쇄를 하기 위해서 뇌에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분석을 한대요.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은근히 소아과에서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친자는 맞아요? 그때 당시 기억이 되게 오래전 일이니까 그분 말로는 이제 7, 8년 전 일이니까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 그 의사분이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얼굴이 너무 닮았대요. 그러니까 입양인지 아닌지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딱 봐도 자식이었대요. 아, 너무 닮아서. 예. 그냥 딱 봐도 아 얘는 이 사람 딸이구나, 이 사람 아들이구나가 딱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대요. 소아과에서 오는 정말 심각한 거는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래요. 근데 진짜 그런 걸 몇 번이고 겪으면 정신건강에 나만하지 않겠는데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서 서로서로를 상담한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거나 그렇게 된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소아과는 이쯤에서 좀 끝내고 네.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응급 의료학과 갈 거예요. 거기서도 상담을 정말 많이 온대요.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본인이 진짜 띠끌의 실수라도 잘못하는 순간 사람 하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장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도 정말 많이 지켜보게 되고 안 좋은 모습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한 의사가 딱 왔는데 휴가를 이미 한 달을 넘게 쓴 상태인 거예요. 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난 휴식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갖고 상담 신청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서 상담을 시작을 하니까 귀신이 나온대요. 오? 자꾸 귀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사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는 얼추는 믿고는 있대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잘못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상담을 신청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라. 어차피 의사들 사연이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래요. 되게 중상인 상태였대요. 그래갖고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이런저런 걸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온 거래요. 의사분들 진짜 반사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CPR을 해가지고 살려냈대요. 정말 칭찬받은 행동인데 그 사람이 딱 눈을 뜨자마자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네. 눈을 딱 뜨고 나서 자기 얼굴을 딱 보더니만 자기 손을 딱 잡고 나 살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힘을 쓱 빠지면서 또 쓰러지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응급처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서 또 한 번 심정지가 또 온 거래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살리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달려들게 된대요. 네. 심정지가 오면은. 그래갖고 또 살렸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인 거죠. 그래서 살려냈는데 또 눈을 딱 뜨더니만 이번에는 갑자기 벌떡 앉아갖고 자기 멱살을 잡고 내가 살리지 말랬지 이러고 나서 푹 쓰러지더래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당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던 다른 이제 의사분이 들어오시고 자기는 잠깐 빠져갖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이제 그분이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아, 결국에는. 네, 응급실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날 밤부터 꿈에 그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하는 말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2번이나 지옥을 겪었다고. 와. 내가 분명 살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꿈에 나오더래요. 예. 처음엔 자기가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 죄책감이나 그런 충격에서 오는 그런 악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며칠 뒤부터는 악몽만 그렇게 꾸다 갑자기 가위에 눌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위에 눌려갖고 두 번째 일어났을 때 멱살을 잡던 딱 그 느낌이 그대로 나면서 눈을 딱 뜨면은 그 사람이 자기 멱살을 잡고 왜 2번이나 날 다시 살렸냐고. 난 편하게 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못 갔다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더래요. 예. 그게 며칠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휴가를 쓰고 진짜 의사지만 어쨌든 과학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 무당집에서 구판도 버려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네. 그러다가 결국 휴가 날짜가 끝나게 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자기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래요. 얘도 살릴 거야? 야 얘도 죽고 싶어하는데 그냥 죽게 놔둬. 야 얘는 이미 늦었네. 달려들어서 뭐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이런 얘기를 자기 귀에서 막 속삭이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무섭더래요. 이분 생각에는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남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나 싶더래요. 예. 결국 상담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거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환각이래요. 그 이상의 진단을 내릴 수가 없대요. 스트레스성 환각으로밖에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래요. 예. 그래서 약 처방해주고 이제 상담치료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보냈는데 며칠 후에 그때 그 담당을 바꿨던 응급 그 학부에 있는 의사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대충 그거랑 관련된 건가 보다 싶어갖고 자세히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래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바꿔서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시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더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날 살리지 말아달라고. 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날 살리면은 날 살린 사람을 끝까지 저주하겠어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심정지가 다시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CPR이나 그런 거 다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숨을 멎으신 거래요. 아, 그리고 나서 자기는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앞에 들어갔던 그 동료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휴가까지 쓰고 나서 결국 복귀를 해서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복귀를 하고 나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자기를 딱 쳐다보면은 그 귀신이 보더니만 야 고마웠어 이러면서 쓱 가더래요. 예.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둘이. 결국 마찬가지로 이제 말했잖아요. 정신과에서 스트레스성 환각밖에 안 된다고 약 처분해주고 상담치료 병행했는데 그 두 분은 그만두셨대요 결국이. 아, 의사 일을요? 네. 이 병원이라는 곳이 귀신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겠죠. 안 많을 수가 없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곳인데. 그쵸. 진짜 힘드시겠다, 의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이제 묵직한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하다가 네.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딱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어느 직업이더라도 아마 장의사보다 죽은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의사들일 거라고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본인이, 예. 네. 예전에 한국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한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대요. 네. 2000년대 초반쯤에, 초중반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때 한국도 이제 존엄사를 인정해줘야 된다, 연명치료 중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막 이런 딱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동료였던, 그러니까 동기였던 한 이제 외과 의사가 우리 존엄사가 인정되는 나라로 유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자기도 어쨌든 한 번쯤 겪어보면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알았다 하면서 어디가 있냐 이러니까 뭐 미국에 8개 주가 있고 하면서 막 각 나라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런데 네네. 그 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해주는 나라가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었대요. 스위스. 네, 스위스로 그렇게 해외 부호들이 극단적인 여행을 떠나러 갔대요. 어허. 대신 이제 조건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대신 생명을 끊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스위스에선 법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대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 본인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병의 말기까지 가 있는 상태여야 되고 우울증이 없다는 걸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판단을 받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끊어준대요. 그게 해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뭐 안락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안락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와. 그걸 사람을 해주는, 외국인까지 해주는 게 스위스가 되게 대표적이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이제 나름대로 흥미가 있던 부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스위스로 그 동기랑 같이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된 거래요. 예. 가가지고 한 병원에서 이제 어찌어찌 잘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런 것만 담당하는 부서에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보이더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분명 안락사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안락사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래요. 앞뒤가 없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말 경주마 같이 있더래요. 그거를 와. 하러 온 사람들이. 사람한테 막말하고 폭행 사건도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관련된 폭행도 굉장히 다분하게 일어나고 돈을 진짜 막 물 쓰듯이 그냥 쓰고 막 그 모습이 보이더래요. 정신과 눈에는 그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래요. 그냥 동물로 변하는구나. 네, 완전히 진짜 인간성이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그러다가 어쨌든 병원에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인턴 같은 느낌으로 있던 거잖아요. 네. 그 한 분이 그때 당시 거기서 이제 말했잖아요. 우울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거를 담당하는 의사 한 분이 본인을 데리고 같이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실습 겸으로 들어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부부 둘 다 이제
되게 안 좋은 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안 보이셔갖고 마지막을 같이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좋은 취지로 온 것처럼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막 검사 과정에서 우울증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다짐이 확고한 것 같다 이러면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 쪽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거짓말을 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대요. 몸에 나타나는. 그게 막 보이더래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할머니 쪽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쪽은 안락사 신청 안 했다고. 저거 할아버지 속이고 할아버지 먼저 보내는 거라. 와, 우리 되게 많아 그런 일 이러더래요. 오, 소름 돋아,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더래요. 와, 자기가 그렇게까지 겪고 스위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결국 이제 안락사라는 거는 결국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를 이제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쓰고 가족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예. 그걸 볼 때마다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힘들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듣고 왔어요.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였어요. 과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디까지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을까부터. 예. 정말 좀 무거운 얘기죠. 이번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서우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귀신 얘기를 하든 공포 얘기를 할 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거라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거라 상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상은 정말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 약간 이런 거일 거라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상담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신이 아프신 분들 뭐 여러 상대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정신도 조금씩 깨지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정신병원을 되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신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 얘기도 듣고 느낀 건데 감정이라는 건 결국 전염이 된대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최대한 무감각하게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들도 조금씩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정신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기준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상담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대부분 정신과 상담이라 생각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상담 치료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서 의사는 듣기만 하고 환자들이 그냥 대화만 하고 나서 약 처방 받고 나오는데 이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그거를 6시간을 듣는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겠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오염된대요. 감정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본인도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타이밍이 오게 된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우울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 그쵸.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고 있는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결국 그렇게 해서 상담받고 막 그런 거죠. 실제로 저를 상담해주신 이 선생님도 약을 먹고 계세요. 실제로도. 본인도.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했고. 또 그러니까 또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좀 저 어떻게 보면. 근데 환자분들 그러면서 그 말 하더라고. 이해하면 안 된대요. 노력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대요. 그게 정신과 의사래요. 그렇겠죠. 네. 와, 근데 오늘 얘기가 진짜 좀 무겁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야기 자체가. 네, 그쵸. 저 이거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듣는데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쵸. 와, 근데 진짜로 좀 듣기 힘든 이야기 오늘 해주셨어요. 아사라님께서. 실제로 또 병원에 가서 지금 상담 받고 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만큼 인터뷰를 잘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유, 너무 그 직업병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라님도 너무 막 이렇게 힘든 일들보다도 진짜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충격적이긴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충 요렇겠지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힘든 분들을 상담하는 또 정신과 의사분들조차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 또 의사분들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달고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달고나님께서는 한 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거기서는 가족 모두가 또 이상한 현상들을 겪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골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고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달고나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네, 전 돌비님 방송 보다가 되게 옛날 기억이긴 한데 생각이 나서 네, 연락했습니다. 문득 그때 그랬지 이런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한 시골집, 지금은 살고 계신 집은 아니죠?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니까 아니죠. 네.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는 강원도 네. 철원 쪽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하, 또 강원도야, 씨.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회입니다. 렛츠 기릿! 전 도시에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로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곳이 아시겠지만 철원은 일단 아직까지도 전쟁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내 친구들은 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밭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밭에서 좀 농사가 잘 되네? 막 이러면 뭐 땅 파다 보면 막 예전 그런 유해 같은 게 막 나올 때였었어요. 그때까지도.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괴담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운 네. 얘기도 많고. 근데 그때 저희는 그냥 농장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저희 사는 집이. 네. 아무래도 그러면 외지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저희 가족이랑. 네. 근데 개들이 막 이렇게 밤에 막 짖는 거 아시죠? 근데 네. 이렇게 특정한 어떤 걸 보고 짖는데 저희 집에 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꼭 보면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보고 짖기는 하는데 그 짖는 걸 내가 이렇게 불을 켜서 보면 비닐이나 이런 천 조각은 아니고 분명히 뭔가 천인데 그 안에 무언가 덩어리가 몸통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의 뭔가가 되게 많이 날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막 이랬었었는데 예. 사실 뭐 나한테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뭐 뭔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땐 뭐 보이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있다가 뭐 이 동네는 시골이고 그런가 보지. 그리고 뭐 그 누가 말해봤자 애들 말인데 누가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네. 근데 저는 그 집에 살았을 때 가게를 하기 전에 저희가 농장만 했을 때 왜 부모님 뭐 일 나가시면 애들도 밤에 혼자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희한하게 그 예전에 혹시 그 문 기억나세요? 알루미늄 틀에 유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문? 현관문인데. 불투명한 유리 달려있고. 맞아요. 네, 아하. 맞아요. 예. 근데 그 문은 보통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유리 부분을 두드려서 그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꼭 저는 혼자 있으면 되게 천천히 누가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아기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가서 누가 있네? 열어주게 되는데 창문으로 보면 없어. 근데 소리는 나. 이런 게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좀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뭐 그리고 넘어갔어요. 저희 가게를 했는데 이렇게 왜 그 가게랑 집이 붙어 있는 그런 시골에 있는 집 구조였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집이 좀 이상했던 게 그 집이 저희 농장하기 전에
지나가는 길에 있던 집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골 폐가 아시죠? 예. 이렇게 동네에도 폐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을 지나가면 느낌이 스티커가 붙여서 덜 떨어진 느낌의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 여긴 좀 기분이 나빠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그 집을 저희가 사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끈적끈적 그 집을. 네, 딱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의 집이었는데 뭐 그냥 어쨌든 이사를 갔죠. 근데 저는 그 집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서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가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지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방이 집 제 구석에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누가 바라보면 등 뒤에 촉감이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 어떤 찝찝한 느낌 같은 거? 거긴 누가 있어도 똑같이 그 느낌을 되게 느끼는 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방은 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내 방 창문에서 보면 바깥에 돌담이 정말 이렇게 딱 보였는데 거기 높이가 어른 높이 한 170 정도밖에 되는 낮은 담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가끔 저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길 지나가는 사람이 보나 보다 했는데 그 사람 고개가 가로로 있었거든요. 오, 잠깐만.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늘 알았어요. 예?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가끔 어떤 머리 좀 이렇게 푼 여자가 이렇게 나를 가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빛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약간 번쩍번쩍한 안검 고양이처럼. 네, 저는 그래서 뭐 사람인가 보다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그 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촉감이거나 뭐 가끔 이렇게 발자국 소리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때 사실 안 보였었거든요. 그 여자 귀신 말고는 달리 뭐 보이는 게 없었는데 네. 지금은 끝났는데 그때 되게 유행하던 무슨 미스테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딱 보고 자려고 이제 가는데 이게 지금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마당에 굵은 모래를 깔아놨었거든요. 거기가 가게 주차장으로 쓰는 데여서 예. 이렇게 좀 관리를 하려고 깔아놨었는데 그런 모래 바닥을 걸어가면 강아지가 지나가도 그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약간 그 발자국 같은 게 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려고 이제 거실을 막 걸어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예. 그때가 뭐 11시 아마 넘었을 때여서 누가 오지? 가게 다 끝났으니까 사람도 없고 불도 꺼졌으니까 저희 그 거실 창문이 약간 한 어른 허리쯤 오는 데여서 이렇게 서면 반쯤 사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전 그때 무서워서 네. 눈만 내놓고 밖에 누가 왔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사실 발자국이 있으려면 위에 사람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자국 눈앞에서 이렇게 찍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순간 헛귀 뭐지 이거? 약간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저 겁이 진짜 많거든요. 보통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서운 걸 들키면 걔가 나한테 올 것 같이 돼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그 발자국이 멈췄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갔나 보다. 소리가 안 나니까. 근데 그때 그 똑같이 그 알루미늄 삽시 있고 유리창 있는 거기였는데 거기를 되게 천천히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아시고 귀신이 불러 대답을 하면 뭐 잡아간다는 등 막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대답하면 안 돼, 대꾸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정말 이빨 꽉 깨물고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데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인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부엌까지 기어가서 막 이렇게 프라이팬이랑 과일칼 이렇게 들고 막 오면 혼내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때 몇 시간 동안 거기 옆에 엄마 올 때까지 서 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제일 많이 저 말고도 경험했던 게 누가 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아는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거 아시죠? 와. 누구야 이렇게. 예.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집에 쟤 있지라는 걸 알고 뭐 잠깐 어디 나가거나 아니면 밭에 가서 뭘 갖고 오거나 이러잖아요. 네. 희한하게 집에 있는 사람 목소리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친척 동생이 집에 왔었는데 시골이니 까맣게 밭에 뭐가 막 자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뭘 이렇게 따서 오라고 시켰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왔어요. 이렇게 약간 돌아서. 근데 나는 친척 언니 얘기해서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걔가 왜 급하게 불러놓고 왜 딴짓하냐고 막 화를 내길래 본 적 없다. 이 언니 물어봐 했는데 그게 한 몇 번이 반복이 됐어요. 똑같이 한 5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막 내다가 나중에 무섭다고 막 되게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여긴 그런 게 많은가 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뭐가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들리고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저는 보이고 들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감각이 촉감이거든요. 저희 집에 있던 연가는 꼭 내 발목을 잡았었어요. 예. 자려고 누워있으면 사실 사람은 손에 온기가 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되게 추울 때 차가운 손으로 내 발목을 턱 하고 잡는 그 느낌이 저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몇 번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살면서도. 예, 예. 또 그 이후로도. 유년기 땐 거의 그런 느낌? 누가 되게 작지만 명료한 목소리 부르는 거. 누구야?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보통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런 툭툭 치는 느낌. 좀 그런 게 좀 어렸을 땐 좀 많았었는데, 저는 대학교 되고 이래서 아주 좀 줄어들겠지? 왜냐면 도시랑 시골은 좀 다르잖아요. 대학교는 좀 더 복작복작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 무언가가 내 목소리 흉내내서 친구들을 부르더라고. 기숙사 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크해서 누구야 부르는데 걔가 내 방에 오면 난 걔를 부른 적이 없고 이런 게 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가 있나? 나 따라다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그때 기숙사에 살 때 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이렇게 왜 선잠 들었다고 하죠. 깨기 직전에. 그때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지 했는데 누워있는데 누가 내 귀에 대고 달고나 일어나 누구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내 귀에다 오? 대고. 예. 비몽사몽하니까 꿈인가 이랬는데 한 5분 뒤에 전화가 와서 저희 엄마가 누구누구 돌아가셨으니까 뭐 연락처를 달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지? 약간 좀 기분이 좀 이상했었어요 그때. 근데 정말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랬거든요. 누구누구야 일어나 누구 돌아가셨어 이래서 약간 좀 찝찝한데 근데 뭐 어쨌든 그땐 저는 약간 해프닝 같아서 뭐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지하철을 좀 약간 무서워하거든요. 지하철에 물론 귀신 거의 많기도 많다며. 한데 왜 저희 지하철 타면 그 문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사람 모습 유리창에 비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왜 가끔 유리창에서 서로 눈이 마주칠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가끔 빙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의 방향이랑 무언가 다른 거에 시선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오? 가끔 그 사람 안에 있는 빙이랑 눈 맞을 때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 약간 섬뜩함과 불쾌함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하철 탈 때 그거 안 보려고 되게 이렇게 맨날 눈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달고나님이 보는 시선에서의 예를 들어서 50명이라는 인원이 네. 그 지하철 한 칸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중에 네. 몇 명 정도 빙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35명 정도. 진짜 많은데? 한 이상? 그러니까 뭐 막 되게 심각하게 빙의 환자라면 정말 좀 드문 케이스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왔다 갔다 하는 빙의는 진짜 많거든요. 예. 자기를 알아본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거기 숨어갖고 사람 놀이하고 네. 있는 건데. 네, 그 빙의랑 눈이 마주쳤을 때 나를 되게 고깝게 보는 눈이 많았지 이렇게 안녕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지하철 사실 지금도 무서워하고 지금은 거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저 예전에는 사람이랑 귀신이랑 구별을 잘 못했어요. 사고 난 자리에 있는 지방령 같은 연가나 되게 막 많이 다친 이런 케이스 빼고는 사실 사람이랑 다른 게 옷차림밖에 좀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산에 밤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딱 이렇게 되게 스팟이 묘지 옆이었거든요. 사진 찍기가 되게 좋아서 거기 이렇게 혼자 있는데
어떤 부부가 거기 서서 이렇게 같이 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놀러 오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묘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한테 연관 약간 느낌이 그냥 사람인데 좀 톤이 다운된 느낌 정도로 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거의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빙의가 돼 있는 사람이 네. 그 시선이 다르다고 했던 게 사람 시선이 아니라 귀신 시선이 보인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얼굴은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치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한 겹이 더 있어요. 맞아. 저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나를 볼 때 약간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었거든요. 무섭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사실 시골보다 덜 무섭겠지? 이러고 이사를 왔는데 아니에요. 너무 도시가 더워요? 훨씬 많아요.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영가들도 사실 사람이랑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좋아하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화사한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저는 사람 많은 약간 겁내하는 게 지금 사실 거의 안 보여서 줄었지만 한 몇 년 전까지 좀 심해서 그땐 누굴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뭐 둘도 감고 있고 어디 타고 있고 그리고 또 가끔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감각 아까도 말씀드린 촉감이었었는데 손 잡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계속 규칙적으로 내 얼굴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좀 더 뭐가 많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사실 저는 대학원 전공이 최면이었었거든요. 최면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이제 최면 배울 때 좀 독특한 거 이런 세상이 있나 좀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면이 약간 되게 의식을 이완시켜서 다른 정보들을 가져오는 뭐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상담소도 있고 정신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 이거라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때 최면을 배우고 있을 때 모든 기법이 그렇지만 하기도 해야 되고 받아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실습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해보니까 유도하는 것보단 받는 걸 좀 더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습 같은 거 시킬 때 아니면 시범 케이스 할 때 거의 모든 실험 대상이 다 저걸 많이 했었거든요. 최면에 잘 걸리시는구나. 저는 최면 감성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었었거든요. 와. 근데 귀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선생님이 했던 세션에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 크로스 체크한다 그래서 그 유도자가 제대로 지금 방향을 맞게 잡고 있는지 지금 저 환자가 어느 지점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실 감각이 없으면 완벽하게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그런 걸 잘 보여서 네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더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이래서 세션을 되게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 치유 세션 같은 거에. 네네. 그래서 했었는데 빙의의 숫자가 무한대로 갈 수 있구나 처음 깨달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최면을 하니까 물론 그게 어디까지는 좀 걸러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대대급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대대급이? 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면하다 보면 전생도 나오고 빙의도 해야 되고 다 세트로 다 배우긴 배워서 좀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환자들은 빙의 치료를 많이 하러 당연히 오시죠. 아무래도. 네.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환청이 심했어요.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경우 많은데 그분은 안에 한 3,000명쯤? 정말 한 명이 들어와서 또 데리고 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어떤 걸로 그걸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그 옆에서 그 접속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디오 잭 꽂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기기에 접속해서. 주파수 맞추는 거구나, 이거. 네, 약간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고,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그때는 잘 됐었던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한 몇 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세션을 하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한 중년 남자분이었었거든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너는 원신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런 데 오지 말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원신의 뿌리?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기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예. 그래서 좀 몰랐죠 그때 무슨 소리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외할머니가 약간 그쪽 무당 그런 계열이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피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해서 나중에 알아서 저희 할머니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었는데 어쨌든 그 중년 남자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혹시 그 색깔 아세요? 빨간 피가 흐르던 생명체가 죽으면 약간 파르스름하게 썩잖아요. 네. 약간 색깔이 좀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정말 그런 색깔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 뭐지? 난 순간 귀신인 줄 알았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전 사실 만져보기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사람인가?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세션을 이렇게 하시고 나와서 저는 그땐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얘기할 때 거기 옆에 같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 남자분께서 오신 게 병원 가도 안 되고 한의원 가도 안 되고 정신과 가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주로 악몽과 실제적으로 목 졸림 막 이런 경험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잠을 1시간도 못 자셨대.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하면 자꾸 누가 목을 잡아서 삼키질 못하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 아, 되게 힘들겠다 이랬었는데 또 그러니까 빙의라면 정말 심각한 빙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힘드시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세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전생 기법을 배우긴 했지만 사실 전생을 믿진 않았거든요. 치료로 기법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약간 이런 의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보니까 보통 전생이나 이런 기법 보면 자기의 어떤 뭐 카르마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집안의 카르마 같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구성원들이. 근데 그분 같은 케이스는 몇 대 위에 어떤 조상님께서 상대 가문 숙청을 하는데 그럼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몇 대를 멸족시켰다 이런 식으로 멸족을 시켰는데 그 집의 며느리를 마지막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영가 말로는. 근데 그 모든 가족이 하인까지 싹 다 죽는 걸 보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우와.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내 애도 죽고 예.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죽고 정말 다 죽었어요. 자기가 마지막이니까. 너무 억울했나 봐요. 진짜로. 칼로 목 잘려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니네 집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면서 약간 정말 그 분노에 찰 수 있죠. 그런 악귀. 이랬지만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랬겠지면서 그냥 억울하니까 저런갑다 했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그 집안은 특히 남자 자손들은 40을 넘기지 못하는 게 그 집에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었었대요. 너무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40쯤 되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급사를 하건 예. 뭐 아니면 교통사고나 하건 아니면 정말 운 없게 공사장 지나가다가 뭐 떨어지면 다치는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예. 그 집엔 그 정말 대대손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종교를 되게 심취하신 아니면 약간 깨달음을 나는 도통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있으셔서 원래부터 그런 수련을 하시던 분이었었는데 예. 40즈음 이제 되면 또 이렇게 예전에 보면 사촌 형제나 아니면 또래들이 이렇게 나이대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몇 살 터울로 이렇게. 갑자기 3년 동안 자기 빼고 남자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밤에 자다가 뭐 심장마비로 죽고 등등등 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되니까 자꾸 꿈에 누가 나와서 너 조금만 기다려 데리러 갈게. 계속 그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내가 네 집 다 감을 놔둘 줄 알아? 다 말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꿈에 나와서 괴롭히더래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막 사촌들 다 죽고 이러니까 정말인가? 내가 마지막인가? 이런 느낌이 드셨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입장이라면. 그 와중에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귀신들을 괴롭힐 때 목 아픈 것도 있지만
사업 같은 거나 일 같은 것도 좀 안 되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도 막 쫄딱 망하고 뭐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힘들게 됐대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했는데 정말 이제 막장까지 오면 이제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예. 봤을 때가 딱 그 상태였어요. 숨만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빙의 치료는 굿이랑 좀 다르게 몇 번 세션 한 3-4번, 심하면 6번 정도 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여자가 못 나간다. 난 너무 억울하다. 쟤를 데리고 가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구타하는 것들 보면 막 되게 어르고 달래고 맞아요. 달래서 가게 만들잖아요. 그때 막 했는데 그러다가 한 몇 번을 이렇게 비는 게 진심으로 빌어서 그런지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영가들이 되게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는 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게 되게 더 억울한가 봐요. 더 외롭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정말 싹싹 비고 한 몇 번을 비니까 한 번 두고 보겠다면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빌었어요. 너 위해서 제사 같은 거 매년 지내주고 다 내가 갚아줄게. 우리 조상들이 되게 못되게 했지만 내가 자손으로서 뭘 해줄게 이랬더니 약간 기분이 풀렸던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중간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 약간 그래 나 두고 볼게. 잘하면 넘어가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다 푼 게 아니라 그래 한 번만 봐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 여자분 그 얘기 막 듣는데 그 장면이 너무 나한테 확 와서 되게 그때 좀 무서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감각들이 저한테 좀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 전염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공포건 슬프건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귀신들 보면 그냥 보면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은 사실 거의 잘 안 보이는 기척 정도만 있긴 한데 그때 그런 영가들 보면서 나도 지금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한 세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달고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이 확 오는 건요. 네. 본인의 그런 거를 말씀하시기 네. 전에 내가 네. 귀신을 보고 느끼고 대화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에게 말해봤나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최면 같이 했던 데는 그냥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 이거보다는 그냥 쟤는 치료 목적으로 쓰기 좋다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사용이 됐었고 사실 저도 잠시 도판을 좀 굴러가지고 예? 도판? 흔히 말하는 도판이라고 이렇게 수련탄 있거든요. 막 예. 그 흔히 말하는 기공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렇게 단전에 힘주고 막 원기용 만들고 이런 데 원기요? 잠깐만, 이거 근데 원기요? 그런 미친 집단에 몇 년 있었거든요.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근데 어쨌든 난 이번에 해탈해야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돌았었는데 거기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서 거기 몇 명한테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사실 말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유, 거기선 사실 말을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이고 그거는. 달고나님께서 그러면 누구 사연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꼬비님이었나? 꼬비님 그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근데 친구나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도움될 게 하등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이 비슷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느낌. 꼬비님이 이거 네. 참여하시고 나서 용기 내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네. 알고 계셨다. 나도 본단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나도 보고 살았단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쵸, 말하진 않았으니까,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음, 이런 거 이제 좀 숨기고 살았죠. 당연히 뭐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네. 취급 당하기가 일쑤예요, 사실. 근데 가족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 생각은 또 못 해봤는데. 꼭 이야기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 네. 달구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자체에서도 이 일만 네. 겪으신 분은 아닐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번에 네. 또 이제 무서운 귀신들을 봤던 이야기까지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구나님. 네. 일단은 귀신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또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공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기 내서 저 왼쪽 위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집은 시청자 푸키 엄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푸키 엄마님 집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키 엄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선이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너희, 이럴 줄 알았어요. 참. 응? 시작부터 하품 나올 줄 알았다고요. 연결 안 될 때부터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자, 일단 푸키 엄마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화선이님 여기가 좀 어떤가요? 여기는 괜찮은데 우리 딱 뒤로 돌아서 세 발자국 간 다음에 오른쪽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뒤로 세 뒤로 발자국 돌아- 하고, 제 아니, 뒤에 바로 돌아서 어. 그 집 가는 방향으로 돌아서 세 발자국 오른쪽 서서 딱 뒤에서 오른쪽이 어디예요 그러면? 오른쪽 이쪽이요. 잘생긴 사람이 지나갔다. 잘생긴 지나간다. 사람 또 지나간다. 문 닫는다. 자, 여기요. 왜요? 여기에요? 거기서 세 발자국 가봐요. 앞으로요? 네. 네. 세 발자국 가서 우리 조금만 더 가요. 좀 쿵쿵쿵 하고. 도대체 뭐길래요, 화사님? 거기서 뒤짝 돌아볼까요? 아, 저 오른쪽 방 우리 가볼까요? 네. 여긴 뭐예요? 무슨 방이지, 여기? 아, 이거 지금 제가 인테리어 하다 말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때문에 배제하고 아하. 이거 잠깐 여기다가 보관하고. 왜요? 여기 왜요? 저거 침대 같은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저기요? 이게 일반 침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아니에요. 네. 뭐지? 지금 이거? 저쪽에 이용돼. 하얀 천 있는데 네. 저기 한 번만 우리 걷어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침대 어디서 났어요? 이거 얼마 전에 중고에서 갖고 샀어요. 왜요, 화사님? 또 중고긴 한데, 왜요? 잘 아시는 분한테서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마켓. 야채? 중고 원래 잘 안 사는데, 이거 제가 샵에서 쓸 거라서 잠깐 여기 보관 중이거든요. 푸키 엄마님, 이거를 가지러 가셨을 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안 만나고 그분 일 가셨다고 해서 문 앞에 둔다고 해서 입금하고 요거 가지고 왔거든요. 한 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오실 때 뭐 폐업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 사정은 제가 모르고 네네.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궁금한 것은, 일반 분들이 저런 침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분도 이것에 대한 뭐 어떤 이쪽에서 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화선이님께서 지금 다 제쳐두고 이 방부터 오자고 했던 이유고 저 침대를 음. 가르쳤더니 지금 저게 중고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네. 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화선이님? 이런 경우를 지금 또 처음 보는데, 혹시 뭐 모신 거 없죠? 저요? 네. 저는 없는데요. 이거, 그러면은 나무집 신이 와 있어요, 여기에. 예? 아니 뭔 말이에요, 그게 잠깐만. 일단은 잠깐 봐봐요. 모신 적 없냐라고 질문하셨죠, 화선이님. 네네. 그리고 지금 푸키 엄마님께서는 저는 없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 혹시 뭐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없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아, 원래 물건의 주인이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어허. 맞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가정집에서 쓰던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아니겠죠? 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시면은 마사지 샵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근데 이 침대에 지금 남의 집 이제 신이라는 분이 와 계신데 음, 약간 사람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유를 하자면은 네. 집안의 왕 어르신이 지금 길가에 다른 사람 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난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어디로 가보세요 하고 거기를 바로 찍었잖아요. 지금 화사님께서 먼저. 네. 어떻게 느껴졌길래 여기로 바로 오자고 하셨던 건지. 노크를 치는 소리 따라온 거예요. 노크를 그 띵띵 하는 거? 네. 지금 여기 어떤 모습으로 계신데요? 그냥 저기 위에 그냥 서 계셔요. 그러니까 서 계신데 나는 신이다. 이게 포스가 너무 뿜뿜한데 왜 보통 모시면 어떤 단지라든지 그런 거에 지금 많이 모셔지는데 저렇게 그냥 대놓고 서 계신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집 나와서 길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남의 집 신이에요. 저분이. 아니, 신이 이렇게 그냥 물건에 딸려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나 무당이에요. 돌비님이 방송을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돌비님, 그러면은 내가 돌비님 신 하나 이렇게 땡겨갖고 마이크에 넣어놓을게요. 이랬는데, 돌비님이 방송을 하다가, 마이크 바꿔야지 하고 마이크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 마이크에 깃들어 있는 신이 딴 데로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중고 장소로. 어, 신들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저분이 네. 아마 가지고 계신 저게 아마 업대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남의 집신이 왜 노크를 소리를 내고 있을까? 잠깐만, 푸키 엄마님. 저 침대가 무슨 침대인 거예요? 저게 미용 베드인데요. 이제 뭐 거의 보통 그 요즘에 흔하게 있는 속눈썹 샵이나 뭐 그런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하, 예. 이 베드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쪽보다는 뭐 속눈썹이나 이런 뷰티 쪽에 관련된 그런 미용 베드예요. 아, 그걸 누워서 받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화사님, 이거 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좋은 거예요? 아니, 나쁜 거예요? 그거가 중요하겠네.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요? 네. 돌비님 발 몇인죠? 저 255 신습니다. 55요? 내가 210짜리 선물해 줄 테니까 한번 신어보실래요? 아, 아프죠, 그러면. 그죠. 똑같은 겁니다. 안 맞는 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돈 뭐 조금이라도 주고 산 거잖아요? 돈 안 받고 그냥 갖다 드리면은 상관이 없을까요? 돈 안 받고 갖다 드리면 그쵸. 이런 물건은 버리기에도 찝찝해요. 그죠? 남의 집 팔매 딴 데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 요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 이거는 그냥 단순 귀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거 그 신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는 잡귀들이나 이런 귀신들은 있나요, 혹시? 없나요?
잡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이다 보면은 따라오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동자들이라고 할까요? 예. 동자 애들, 동료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다니기는 한데 약간 엄마 잃은 아이들처럼 그냥 엄마라고 부를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저기 위에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두 손으로 짚어가지고 우리 담치기 할 때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는 체킹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출동. 네. 다른 것도 볼게요. 현마님. 네. 이 방에서 일단 나갈까요? 네네네. 이 끝쪽부터 저 욕실. 이 되게 향기인데 이게 무슨 향기지? 향기가 나요? 근데 이게 향 냄새의 향기 같기도 해요. 향 냄새. 우리 이 지금 여기는 별거 없으니까 우리 부엌 가볼래요? 부엌? 아, 네. 부엌을 바로 가보시자고 하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기, 아, 갈아 놓으셨구나. 아주 좋네요. 굿굿. 여기는 원래 김치 냉장고 자리인데 제가 문을 떼버렸어요. 여기가 저희 주방이거든요. 우와. 가는 동안도 신경 쓰이죠. 자기 뒷좌석에 귀신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백미러 계속 휙휙 보면서 운전을 해서 그 장소에 근데 여기로 오자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 냉장고 앞에 지금 되게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뭐가요? 옷 같은 구체가 되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되게 인상이 호랑이 같은 할머니 한 분 혹시 몰라요? 사랑해요. 장 이쪽이 되게 막 빌빌빌빌 꼬이는 느낌으로. 할머니인데 무섭게 생겼다. 그만큼 뭔가 좀 기가 강하게 생기고.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췌장이 벨벨벨벨 꼬이듯이 장이랑 이런 데가 되게 아픈 할머니 한 분 지금 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일단은 지금 푸키 엄마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생김새가 정확하게. 아, 생김새가 정확하게? 특징적인 게 있나요, 또? 얼굴 생김새라든지. 이마가 조금 좁으시고 눈이 진짜 남자 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상 자체가 진짜 딱 호랑이 같다?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얼굴이 조금 빼쪽하게 생겼어요. 그게 조금 길다랗게 그 동그란 얼굴은 아니고요. 되게 날카롭게 생긴 인상에 눈이 살짝 올라가면서 처지기는 처졌는데 눈이 살짝 올라가면서 눈꺼풀이 되게 많이 덮여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있어요. 그런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지금 부엌에 있는데 이거 뭐지? 왜 다 내 거 아닌 것들이 집에 있는 느낌이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신이에요, 저분도? 그저 신격화 될 수 있는 분이세요. 안 야. 그랬으면 그냥 할 맛이라 그랬을 아이, 건데. 그치. 화사님은 그걸 또, 격하게 나누니까, 신은 존댓말 쓰시고, 아닌 분들은 할 맛이, 할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할머니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급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면 할 맛이 저, 할머니 신분께 한번 여쭤보실 수도 있잖아요. 할머님, 뭐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제가 또 여쭤봤는데 그 옛날 혹시 아궁이 떼던 집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 옛날에는 다 그렇기는 한데 저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아궁이 떼는 집에 사셨다고요? 예, 아주 어렸을 때. 아궁이 떼면서 혹시 위에 소금하고 물하고 떠놓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신랑 집도 아마 아궁이 이런 거 본 적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저는 아무튼 7살 때까지는 그런 집에 있었어요. 오, 잠깐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혹시 그 연세 때가 30대예요, 40대예요? 40대.
아, 그럴 수 있나, 그러면? 40대 정도 되시면? 일반적이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좀, 제가 41살이고, 어렸을 때 할머니의 상할머니까지 같이 살았었거든요. 아, 대가족이. 네네네. 그러면은 딱 하나입니다, 도비님. 여기는요, 딴 거 없는 집입니다. 네? 그냥 다른 거 없는 집이에요. 귀신이? 깨끗한 집일 수도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있는가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러 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저쪽, 그 세탁기 있는 데도 한번 가볼게요. 네. 없나요? 있나요? 깨끗해요. 예, 문 닫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집 되게 수월할 수도 있겠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키 엄마님, 오케이 바이 아니네. 네? 그러게, 그러게. 오케이, 헬로우. 헬로. 누구세요? 저분 누구세요? 아, 동생이요. 좀, 동생 오늘 놀러 이모의 여성분이시네. 예, 거기서 그냥 얼굴 안 나오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와, 저 방 괜찮아요? 가볼게요, 방. 그러면 아까 그 방은 보셨고, 여기 이 방은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되게 웃기다. 왜요? 이런, 눈알이 썩은 년아, 이런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왜요? 빨리 없애라고. 영감쟁이 누구죠? 없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까 침대 그 사람, 그분, 그 할아버지, 남의 집 할아버지 빨리 딴 데 갖다 애필이라 뭐 이런 소리 같긴 하다. 한 곳에 또, 그 말에 사자가 있을 수 없는 좀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그렇죠. 내 구역에 이제 다른 게 와 있으니까 가라고 막 텃세 아닌 텃세를 하시는데 이 할매 성격이 이렇네. 그냥 내 거라고 울타리 딱 쳐놓고 그냥 딴 거 오지 마. 그래서 오글오글하고 잘 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분은 좋다요. 솔직히 이런 집 보면은. 좀 뭔가 강력하게 그렇게 어필을 해주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울타리를 딱 쳐놓고 우리 거, 내 거, 내 가정 딱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분이시네요. 다행이다. 일단 이쪽도 한번 보면 여기가 드레스룸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어때요? 클리어죠. 나 클리어. 여기가 왜 그런지 알겠다. 로세 소리 나는 것도 듣기 싫다 이거네, 이 할매는. 남의 집 신이 와가지고 그죠. 신기하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그냥 일반 집에 이렇게 있는 것도 신기하기도 한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나갈까요? 괜찮아요. 네, 없어요. 여기 뭐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뭐 보셨어요? 여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쪽 안방도 한번 가볼게요. 네. 남편분 안 나오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대가 두 개네요? 네. 와우.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없어서 없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1도 없어요? 빼꼼빼꼼 하는 거 저런 아이들 빼면 아이입니다. 야, 식물 칭찬합니다. 아니, 왜 칭찬하는 거예요, 식물을? 초록색이라서?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상생하는 집이 몇 없어요. 네네. 많기는 많은데 진짜 찰떡궁합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없다. 그러면 저기 아까 어디지? 화장실 쪽? 파우더룸? 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저쪽에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아마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는 좀 귀신들의 영역인가요? 아니요. 아이들의 영역이죠. 이제 아이들? 숨바꼭질 하기 좋은.
그 동자 아이들 그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류의 아이들입니다. 절대로 영가는 아니고요. 친척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장실. 우리 뭐지 저거? 거품 타월? 만한 키를 가진 아이가 족이 있어요. 오호.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냥 이분들 중에 누가 더 좋냐? 이런 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처럼. 이모랑 얘기할까? 자, 누가 제일 좋은가? 그것만 한번 물어본다. 여기 잘생긴 삼촌 하나가 너 이쁘다고 물어보고 싶대. 누가 제일 좋아? 오른쪽 쭉 돌려주세요. 오른쪽 쭉 뛰어가던데. 어디로 갔나? 저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면 저쪽 벽 뚫고 들어간 건가? 그런 벽이라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 푸키님은 아니네, 결국엔. 저기 밖에 있는 그 여동생분이나 남편분한테 간 건 것 같은데요?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아, 그래요? 물어보면. 아쉽네요. 근데 푸키님 죄송합니다. 본인은 아니네요. 네. 잘해주지 그랬어요. 예. 자, 일단 화사님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봤는데 지금 이 집 정말 특이합니다. 지금. 여기 또 천사가 있네요. 천사가. 네. 거대합니다. 이 아이가. 코가 연분홍이야. 와. 얘는 이름이 푸키 뭔가요? 얘가 안녕. 푸키인가요? 네, 맞아요. 안녕, 인사해. 아, 이쁘다. 스코티시 폴드인가 봐요. 네. 그 믹스예요. 치킨. 자, 일단은 지금 이 방도 이제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엌 쪽을 비추면서. 네. 그럼 화선이님, 이 집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집인 것 같아요? 화끈하게 좋습니다. 화끈하게? 예, 그냥 구구절절 필요 없고 화끈하게 좋고 그냥 저 방에 새소리 나는 영감지 저거랑 진짜 길에서 주워온 아들 같은 저런 아들만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냥 저것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적으로. 아니, 근데 왜 하필 딱 요 침대였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런 게. 또 마침 중고로 어. 가지고 오셨고. 업을 하니까 저런 걸로 업을 하기 때문에 저런 데 진짜 많이 계셔요. 하지만- 근데 응.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전부는 여기에 신이 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팔았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보통은 저렇게 침대에다가 어떤 목적을 냅두고 어떤 일을 진행하잖아요. 양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여기로 잠깐 와 있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은 어떤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집인 건가요? 그쵸.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더라? 그 보라색 꽃 있잖아요, 두비님. 우리 막 핸드크림으로도 많이 나왔고, 예. 막 향기 되게 좋은 꽃. 라벤더? 그거 냄새는 되게 머리가 찢어지듯이 나는데, 저 침대 건지 아니면은 푸키 엄마님께서 어떤 그런 거를 키신다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초반에 이거를 켰던 적이 있어요. 여기 있구만. 이거를 켰었는데 저희 나 못 봤어. 이거야. 이거 이 여기 양초 있어요. 여기 있네. 양키 캔들. 집에다 켰었었는데 신랑도 이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다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요? 네, 보통은 꽃향기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네네. 근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음. 이 집 할매가 싫어해요. 아까 전에 그 호랑이 할매가. 아, 호랑이 할매가.
그럼 싫은 거 버려버렸어요. 닦지 말고 깔끔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거는 푸키 엄마님께서 안 버릴 뭐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이제 남편분 싫어해, 예, 예. 시어머님 싫어해. 그럼 다 버려야죠. 버리거나 예, 남 주거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버리세요. 주지도 마시고. 예, 예, 예.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화사이님, 일단은 이 집은 저쪽 그 부엌에 있는 할머님께서 지켜주고 있다. 근데 여기는 무당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신이 와서 지켜주고 있거나 그런 걸까요? 저 할머니가 정확히 아까 전에 어디 계셨었냐면은 부엌 있죠. 부엌에 이제 가스레인지 있는 쪽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쪽으로 앉아서 막 뭘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넣는 거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장작이었고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대대로 그냥 지켜져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호령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내려온다 뭐 이런 느낌이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까요? 그럼 푸키 엄마님, 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수호신이 있다, 수호령이 있다, 이런 느낌? 일단 그 수호가 저희 신랑 쪽인지 아니면 제 쪽인지 궁금한데, 맞아, 맞아.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 저희 쪽 분이신지 아니면 신랑 쪽 할머니신지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뭐 아이가 따라다닌다고 한 적은 있었거든요. 뭐 아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꼬마 아이가. 근데 그것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머리가 약간 관자놀이 쪽이 앞에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돌아가지고 좀 쥐가 나듯이 해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같이 사시는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뒤통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뭘까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손오공 보면 머리 띠들어오고 있죠. 네네. 앞에는 귀엽고 뒤에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확 쪼는 느낌이 찌내리는 느낌이 확 나면서 이게 순식간에 훅 하고 가라앉아갖고 얼굴 낯빛이 창백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좀 아팠기는 한데 그러면은 제가 옆이 아팠거든요. 왼쪽 옆. 얼굴이 창백해지시기도 해요? 그거 제가 너무 아플 때 사실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제가 거울을 자주 보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제 뭐 가족분들께서 네. 여보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죠. 저 그런 거 들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본인 집에 할매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로 판단을 하죠? 궁금하다. 싫은 게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은데 알려주고는 싶은데 눈에 보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시를 줘요. 야, 그거 싫어. 야, 이거 싫어. 야, 저 사람 싫어. 이런 식으로. 누가 싫은 걸까요?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람을 새로 만나고 왔거나 이런 날 되게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순간적으로 확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다. 본인하고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들여오고 나서 머리가 아팠던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일어날 수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이 그 머리가 막 그 도리깨 같은 걸로 쪼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그랬던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거 들어온 지요? 네, 2개월 됐나? 2개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처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네. 요거는 처분해야겠네요. 네, 일단은 밖으로 우리가 나갈까요? 네네. 할머님 한 분 더 뵙고 마무리하죠, 우리. 근데 되게 깔끔하게 기분이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여기 아까 소파 있잖아요. 네. 네네. 거기서 잘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까 동생분 앉아 계시던 그 소파에서 일들이 있었다. 예.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가끔 가위 같은 거가 눌리는데 이렇게 저를 만진다거나 제가 거기서 몇 번 잠을 잤었는데 거기서 잠만 자면 이렇게 뭐 누가 나를 만지고 막 목소리가 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 안에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일 수도 있고, 네. 특히 어머니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안 만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겠죠. 네네. 자,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동성을 만나다 보면은 이성 귀신이 붙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실 따라와가지고 분들이 보고 할머니한테 뭐라 캐이고 이제 쫓겨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저쪽에 아까 화사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네. 냉장고 이쪽에 소리가 좀 많이 났어요, 사실은. 아하. 신랑도 좀 이런 걸 안 믿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어떤 상태냐면은 왜 우리 기도 많은 집이나 기도가 열려 있는 집이나 이런 집 보면은 오브 되게 많이 날아다닌다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기도는 아닌데 저게 그냥 좀 많이 지나다녀요. 아, 그래서 할매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할머니가 이쪽에 계시는구나, 일부러. 원래 할매 자리가 아궁이었기 때문에 현대식 아궁이 앞에 가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예. 약간, 이놈 거 마루는 맨날 쓸고 닦아도 맨날 먼지 천지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그런 거 아닐까. 기도였는데 맡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사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 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거고, 지금 네. 다른 집에 비하면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이게 보면 다른 집들 다 보셨죠? 네.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또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남편분이랑 행복하게 사시면 될 듯한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죠, 화사님? 그죠. 그리고 혹시나 머리가 되게 너무 아프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이 집 안에만 있을 때 해당하는 건데, 네. 할머니 혹시 화난 거 있으면은 잠잘 때 조금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꿈도 잘 꾸실 겁니다. 네.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꿈에서 좀 알려주세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선몽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를 잘 꾸실 수 있어요. 이 할머니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화사님, 이건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로또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이런 건 안 되겠죠? 돌비님, 불붙은 부치깽이로 한 찰 맞아볼래요? 또 그런 것까지 주시면 참 좋겠지만, 예, 푸키 엄마님 잘 되시라고. 예, 나중에는 푸키 엄마님 그 번호 꼭 적으시고요. 네. 진짜 혹시 모른다. 그치? 네, 아이고, 오늘 늦은 밤까지 또 걱정 많이 해주셨고, 또 연결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뭔가가 있었긴 네. 했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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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기분이 좋은 집이었네요. 다행히도. 네, 참,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은 방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좀 화사연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다라고 했던 거는 잘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죠. 막 뭔가를 막 준비하고 정리하고 할머니가 성격이 되게 호탕하시네요. 와, 근데 신기한 거는 두 분 다 아궁이가 있었던 집에 살았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웠어요.
그죠. 예. 저도 뭐, 나이가 많지만, 30살이나 됐지만, 그런 집은 잘 못 봤거든요. 아,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연탄을 떼서 그런가? 아니요, 연탄까지는 저 어릴 때도 했어요. 근데 그 아궁이는 웬만해서는 없었거든요. 그때 시대가 시대라고 하더라도 40살, 그러니까 40대도 대부분은 아궁이는 없었거든요. 완전 시골에 음. 사셨긴 했나 봐요. 그죠. 이제 근데 그 할매가 원래 아궁이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씨 지켜주고, 그러니까 되게 대장부 같은 그런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또 기분 좋은 집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집의 외환위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기 전에는 진짜 우리 집에 뭐 신이 있을지, 귀신이 있을지, 어떤 아무런 존재가 없을지, 이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한 집이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